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이게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첫 번째 4에 대한 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러시아에서는 4,000k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멀다고 하지 마라, 이런 농담이 있어요. 4,000km라고 하면 감이 안 오죠.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600km 될까요? 하여튼 800km 될까요? 그 정도니 그거보다도 얼마입니까? 4,000km는 66에 36, 6배가 넘죠. 한 7배 가까운 7배 가까운 거리 정도 돼야, 그래야 좀 멀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보다 가까운 멀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이 광활한 영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러시아에 대한 농담, 444 첫 번째 농담 중에 그것을 좀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러시아는 원소 주기율표 상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 기호에 대한 것을 전부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 다양한 자원들을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양하게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자원들 중에서 자원의 보유량 자체가 또 어마무시한 자원들이 많아요. 가장 제가 최근에 놀라웠던 것은 전 세계에서 단일 금 광산으로 상위 3등 안에 드는 신규 대규모 금 광산이 한 불과 2, 3년 전에 러시아 시베리아 동토에서 새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의 가채 연수가 다시 또 더 늘어났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금광이 새로 발견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인들도요, 자신의 땅 어디에 뭐가 묻혀져 있고 얼마가 있는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개발하는 데 등한시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러시아인들 대부분은, 자, 이쯤 있으면 우리 우랄 산맥이라고 있는데요. 이 우랄 산맥, 여기 보이시죠? 더 우랄이라고. 이 우랄 산맥의 바로 서쪽에 러시아 국민의 80%가 전부 여기에 모여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인구들이 여기 전체에 흩어 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시베리아 동토층에서는 사실 사람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 이 동토층은 아직까지 개발이 잘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러시아 국민들은 대부분 왜 우랄 산맥의 서쪽에 살고 있는 거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유러피안입니까? 아니면 아시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0명을 만나면 99%, 이쪽 어디죠?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데 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아니고서는, 여기 있네요.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우린 유러피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면 돈 많은 사람일수록 유럽과 점점 왕래를 더 자주 하고, 그리고 자신들 돈을 많이 벌면 자식들을 대부분 어디 유학 보내냐 하면, 우리 중국이나 한국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다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하면 유럽 어딘가에 세컨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를 과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가능하면 유럽 지향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구의 대다수가 또 이렇게 유럽에 가까운 우랄 산맥 서쪽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랄 산맥 서쪽이 상대적으로 기후도 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보다도 훨씬 기후가 좀 따뜻한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훨씬이라는 건 시베리아 동토층과 상대적인 것이지, 이 우랄 산맥 서쪽이라고 해서 결코 날씨가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물론 한여름에는요, 러시아 그러면 무조건 춥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여름에는 30도가 아니라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그런 시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참 더울 때는 진짜 열사병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더운 시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추워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런 표현이 제일 적합한데요. 모스크바 공항에 딱 내려서 그 유리문을 날고 공항 바깥을 나가는
하는 순간 이 카타칼 있잖아요. 카타칼로 여기를 살살살살 비는 것 같은 정도로 바람 한번 제대로 불면 정말 쓰려요. 쓰릴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 날씨가 사실 러시아의 날씨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아주 추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잘 안 챙겨가는 물건이 뭐냐 하면 바로 모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모자를 약간 멋의 일환으로 쓰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모자를 살기 위해서 써요.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러시아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추위를 한번 맞아 봐야지 하면서 모자 안 쓰고 호텔 밖을 나가서 한번 물론 파카 같은 거 있긴 입었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산책 한번 하고 정신 번쩍 들어서 들어가야지 했는데 러시아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항상 걱정 근심이 많으시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무슨 풀 스토리냐 하면 대충 저 컨시어즈에게 호텔 그 앞에 있는 분에게 할머니들이 저의 머리를 가리켰는데 뭔 소리냐라고 여쭤봤더니만 하는 소리가 너 그렇게 모자 안 쓰고 돌아다니면 머리 언다. 그러면 사망한다. 너 빨리 들어가서 모자 쓰라라고 그 할머니들의 걱정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러시아인들 보면 두꺼운 털모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몸을 뜨끈뜨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뇌 자체가요 순간적으로 뭔가 일정 기온 이상 떨어지면 이 전체적인 기능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돌아다녔을 때 가끔 모자 안 쓰고 다니면 나이 드신 할머니가 뭐 손주 같은 마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자 꼭 쓰고 다니라고 막 잔소리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춥기도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단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첫 번째 농담은 뭐다? 바로 4,000k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멀다고 하지 마라. 그건 가까운 거리야. 이런 얘기죠. 그만큼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러시아의 최대 장점입니다.